반갑습니다. 차트 도명입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하이닉스 모두 다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기까지 엔딩 다이아고날 5파동 미달로 나온 이후에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방 쐐기를 만들면서 거짓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WXY라는 하나의 복합 조정 형태로 보려고 했죠. X는 연결 파동이죠. W 파동과 Y 파동 이 사이를 이어주는 파동이 X 파동입니다. W랑 Y 파동에서 똑같은 파동이 올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플랫이 나왔다면 Y 파동에서는 지그재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X랑 Y에서 똑같은 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 솔직히 불편하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X는 연결 파동이니까. 그래서 삼각수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전 영상이었는지 어제 영상이었는지 삼각수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하이닉스가 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래서 코스피랑 삼성전자를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정이 끝났다면 상승이 강하게 임펄스로 나왔어야 하고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강력하게 임펄스로 나왔어야 합니다. 혹은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도 보여줬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살짝이나마 갱신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Y파동이 쐐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거짓 돌파니까 A, B, C, D, E로 끝날 것인데 여기가 6,440포인트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저점 갱신한 구간이 6,42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 나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하단 구간이 6,400포인트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 살짝 깨면서 6,390포인트까지는 봐볼 수가 있어요. 내려오고 한번 상방으로 강하게 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7,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원웨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임펄스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추세선이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 맞으면서 좀 천천히 올라가서 다이아고날 만들어주고 조정받은 이후에 또 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나중 일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제가 이 내부 파동을 계속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펄스로 보기에는 너무 억지인 것 같은 거예요. 뭐 볼 수야 있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 구간은 그냥 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33333으로 딱 끊어서 솔직히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로 나오기보다는 A, B, C로 끊는 게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횡보해준 자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고 하기에는 이 조정 자리들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갱신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수렴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가 결론이죠. 하방을 강하게 갱신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6,400포인트 정도 이 구간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고점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매수세는 줄어드니까 내려가고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지표랑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RSI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여기서도 올려주고 여기서도 올려줬어요.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면 내려오더라도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상태에서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이러면 뭐예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죠.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상승 나오면은 정말 예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짧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달로. 이 파동이 짧게 나오게 되면 6680에서 6550 정도를 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방 쐐기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부터 플랫하나 X 연결 파동에 Y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또 애매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 여기 시작점이니까 0의 B랑 D죠. A, B, C의 D 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쐐기로 보이는데 수렴 같은 경우에는 B랑 D를 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솔직히 쐐기보다는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어 보면 여기도 나름 맞습니다. 그래서 채널 따라서 플랫에 X 또 플랫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가 X파동이 되어야 되는데 고점에서부터 저점 되돌림을 계산해 보면 618까지 나왔죠.
보통 X파동은 0.5 정말 많으면 0.618까지 취급해줍니다. 그런데 618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618 정도 나오면 저는 B파동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쐐기 관점은 약간 보조인데, 다만 차트의 지지 저항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를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단기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하나, 여기 둘에 저항까지 올려줬고 다시 내려오면은 이 근처, 저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24만 원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만 원에서 24만 7,500원 정도, 이 구간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23만 원에 위치한 갭을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만 2,500원. 여기에서 수직으로 꽂게 되면은 얼추 비슷한 자리죠. 그래서 23만 원 구간도 잘 보셔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하이닉스를 봐볼게요.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랑 삼성전자를 좀 주도하는, 이끄는 게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대칭 삼각수렴처럼 나왔지만 X자리에 무제한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강하게 한번 꽂았지만 그 다음 반등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까지 이어보면 0.786 하락분 대비 78.6%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되돌려줬죠. 그리고 반등분 대비 하락분도 상당히 많이 되돌려줬고요. 여기에서 고점까지도 많이 되돌려줬지만 결국에 이 추세를 보게 되시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 저점을 끌어올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선이라고요?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채널이라고요.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이 모두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채널의 하단선은 한 번밖에 터치를 안 했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가 B, 여기가 T, 수렴은 대부분 BD 추세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고점까지 이렇게 한번 쭉 찔렀어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C에 D, E 이런 식으로 만들죠. 여기를 뭐 딱 이어서 예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BD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삼각형 내부에서도 전부 3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붙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선에 저항을 맞게 되면은 조금 더 수렴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빠르게 하단선 터치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내려오면은 177만 6천 원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탈하면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 전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 더 추가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163만 원 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상방을 보는 겁니다. 특히나 하이닉스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코스피나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 대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수렴이 나오더라도 하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하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삼성전자는 힘이 약하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데 하이닉스는 힘이 강하니까 대칭 형태로 그려지고, 이러면 절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가 이 중간 값의 기울기로 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삼성전자를 샀더라도 하이닉스의 흐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건너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좀 많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종합만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 매수 들어와 있죠.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거,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일별 동향 금액으로 보게 되시면 외국인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팔았더라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오히려 사볼 자리예요. 공포에 사야지 언제 살 겁니까? 이런 자리에서 잘만 잡으면 쭉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간다고 포모 느끼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간다고 무서워가지고 다 던질 필요도 없어요. 정 불편하시면 반만 던지고 반만 가지고 가는 전략을 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 관점을 잘 유지하시면서 제 관점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